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를 얘기하려면 포스트,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가 포스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벗어난다는 개념도 있고, 포스트 단지 그냥 이후다라는 개념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다음이라고 할 땐 포스트 이명박 이런 얘기들도 쓰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스트라는 말에 대해서 모더니즘과의 안티 개념으로서 탈 모더니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모더니즘으로서의 후기, 모더니즘 후기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더니즘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더니즘이 몇 마디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고 앞서간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부터 이제 모더니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돼요. 모더니즘을 충실히 이해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납득이 가게 문장 몇 개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이제 마음으로도 그거였구나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모더니즘 이야기를 간단한 에세이처럼 읽어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우선은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모더니즘 이야기. 우리가 초등학생이던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조국 근대화라는 표를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리던 그림은 커다란 공장과 굴뚝에서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의 공장과 굴뚝과 연기가 우리를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갈 것처럼 생각했다. 그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절에는 거의 없는 듯했다. 언젠가 나도 그런 공장에서 일하리라. 그런 날이 오리라. 아무런 치장이 없는 저 남쪽 바닷가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되려는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여기에서 근대화, 이제 모더니즘화죠. 그래서 이제 기계 문명과 산업 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대화의 꿈을 꾸던 우리가 학교 뒷산에 올라 길이 나지 않은 잡목이 가득한 한국적 원시림 숲을 바라볼 때 그 풍경이 우리에게는 조상대대로 희망 없이 살아온 비문명의 과거 역사일 뿐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언젠가 이런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똑똑한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가서 자리를 잡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그 바닷가 그리고 원시림 숲을 벗어나고 떠나면서 서울로 도시로 모여 살아왔다. 농사꾼이신 부모님과 무식하고 능력 없는 동생들은 시골에 남겨두고 가능성 있는 인재들인 우리는 가족과 고향을 대표해서 고향을 떠나왔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다. 그 도시 집중도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어요. 서울로 모여들고. 요즘 오히려 그것이 뭐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서울로만 막 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비문명이냐 문명이냐, 기계문명, 산업화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의 특징적이죠. 그리고 지식,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한다. 이게 또 이제 모더니즘적인, 오히려 요즘 귀농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자, 그 다음 우리는 가족과 고향을 대표해서 고향을 떠나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 바닷가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 혹시 그 원시림 그런 숲이 어딘가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사나운 파도가 검은 바위를 내리치는 아무런 치장 없는 바닷가에 서면 그의 날 떠나온 고향 생각에 마음이 설레인다. 잘 다듬은 정원보다 가시덤불일지라도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을 보고 싶은 것이다.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다. 근대화의 꿈을 품고 새벽송을 걷던 그 겨울밤에 생각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산업인 농업과 농업에서의 그런 뭔가 기계라든가 산업을 통해서 문명 발전을 밝은 미래와 동일시하던 그거는 이제 모더니즘 이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비슷하다. 예전에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해서 영국 신사처럼 되어가는 것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인생이었다. 근데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그런 영국 신사는 자리야 주연이고 아니면 엑스트라이고 아니면 악역으로 나온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근대화는 우리 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근대화가 더 이상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텔레비전 주인공들은 왕이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물론 지금도 이순신 장관 분은 훌륭하게 존중을 받지만 예전의 역사는 전부 왕 중심 역사고 위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더라.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사람은 많이 악역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람보 영화 같은 데에서 람보는 그 사회에서 그렇게 뭐 반장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월남전 가서 실컷 싸우다가 그냥 뒹굴다가 술 먹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깨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악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상부구조에 뭐 대통령과 부통령이 그 어두움 잘못된 국가를 망하게 하는데 뭐 젊은이 몇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음모를 분쇄했다든가 이런 게 요즘 드라마지. 요즘에 무슨 뭐 훌륭한 대통령 나오고 훌륭한 사장 나오고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끌어가는 자를 칭송하고 그쪽에 가치관을 둔 거는 모더니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깨어난 영혼 뭐 이러면서 인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은 대통령이라든가 상부 구조의 악당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007의 그 스카이폴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위를 그 악당시하진 않아요. 그 아주 위는 그런 대로 괜찮은 대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그 세컨더리 그룹의 그 높은 악당 중에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시 원점으로 어떻게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은 상당히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게 좀 있는 셈이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런 그 아주 권력자는 아주 상대하지도 않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옛날과 영화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심, 그 어른 중심이 모더니즘이었다면 요즘은 집집마다 아버지들은 때에 따라서는 약간 필요악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나 못 벌면 뭐 이제 의미 없는, 쓸모 없는 뭐 그런 것처럼 되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진 셈이에요. 그다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근대화 그리고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많은 학자들에게는 집중적 비판 대상이 되고 말았다. 세계화를 잊히면서 놀랍고 신기한 과학 기술을 보여주고 우주의 미래를 보여주도 이제 우리는 시큰둥하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맨 처음에 막 부르짖을 때는 좋은 세상 올 줄 알았어요. 뭐 인터넷으로 다 뭐 세계가 뭐 그런 건 사실은 사실이죠. 다 연결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시대가 얼마큼 지나니까 지금 뭐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라는 게 전염병으로 지구화돼 다 퍼져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바람직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라든가 뭐그 어두운 폭력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래 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가 다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그 뒷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더 강요되고 있죠. 그래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땐 엔티 차원에서 탈모더니즘, 탈근대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자, 그다음 그때 그 시골에 과거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조국 근대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근대화의 결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은 희망을 품고 시골을 떠나던 그때 우리의 꿈과 너무 다른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과연 이런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인가? 시골 바닷가를 떠난 우리는 도심 속에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와 찜질방 같은 걸 만들어 놨다. 그 원시림의 숲을 떠난 우리는 놀이공원이나 자연농원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모형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새벽 종치던 시골 교회를 떠난 우리는 부흥과 성장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대형 교회를 지어놓았다. 위아래가 따로 노는 낡은 양복을 입은 촌티나는 전선 목사님 대신에 우리는 청중을 압도하는 대단한 설교자들을 선택한 셈이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는
큰 교회에서 그 유창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인물로들 칭송을 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책 나와서 삽시간에 팔리고, 뭐 기독교인들끼리 대화할 때도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 하면은 예수님 반 이상 되는 걸 했는데, 요즘은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인기가 없죠. 오히려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만큼 좀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진실은, 사랑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막 나가면 이제 그 깨트려지는 거죠. 똑똑한 대표자 한 사람이 대답하지 말고 이제까지 말 못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나서서 우리들도 대답을 해보자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함성이다.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어려운 현실을 묵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으니까 일단 다 깨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사고방식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과격한 해체론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 우리는 우리였다. 위죠. 나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였다. 그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나였다. 나는 언젠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세우리라.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키라는 꿈을 이 가슴에 품고서 고향을 떠나왔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로 보내셨다. 아버지 없는 나를 키우신 홀어머니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나를 서울로 보내셨다. 그 꿈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떠나온 거죠. 그런데 서울 와서, 자, 그래서 세월이 흘렀다. 나는 서울에 와서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나는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온 셈이다. 그 물결에 휩쓸려서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참 바쁘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들고, 교회는 왜 그리 문제가 많은 것인지, 교회 문제만 해결돼도 살 것 같다. 잘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다. 나는 좀 쉬고 싶다. 나 어디론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떠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바로 그것을 나는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각해 봅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이러면서. 근데 사실 자동차는 문명의 이익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다 가지고 싶고 좋은 자동차 가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걸 또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명의 문제, 문명이 다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것이 모더니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 프리모던, 모던 이전 시대에는 그 중세, 서구의 중세인데, 그때는 모든 그 사회의 사고방식의 중심에 교회, 신앙, 신학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 기계, 뭐 근대 문명 이런 게 들어찬 거죠. 이게 모더니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가 어려운데, 모더니즘이 대략 어떤 건지 그림을 그려내야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왜 사람들이 모더니즘을 벗어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모더니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대시만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뭔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균형이 있게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중요한 거는 인간이 중심에 되어 있고 기계 문명이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단일한 하나의 결론, 거대담론,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 그걸 넘어서 또는 그걸 반대해서 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그 모더니즘에 대해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고, 요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프리모던, 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구분하는 것은 뭐 이 강의 내내 해야 될 듯해요. 요거는 요까지 마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